자, 이제 물난리는 옛날 이야기다.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든 간에 안심하라. 북한 김정은이 제방을 지었다면서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한 말인데요. 그런데 역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허준 변호사. 아니, 김정은이 자랑을 했는데 무슨 망신을 당한 거예요? 제방을 쌓기는 쌓았는데 제방이 제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의문이 드는 사진이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네. 사실 신의주 의주 지역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기가 신의주 의주 지역인데 물난리로 작년에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곳인데 지금 보세요. 중간에 이가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립하여서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이고 예. 제방 구성하는 블록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쌓여 있어야지 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큰 둑도 조그만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저게 제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사진인데요.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이 김정은의 시찰 현장을 공개를 하면서 네. 굉장히 자랑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 한번 보시죠. 1단계 제방 공사를 앞당겨 완공함으로써 압록 강반에 굳돈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방벽을 장쾌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곳 주민들이 생명처럼 여겨오던 물난리가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고, 수도 평양의 대동강반 못지않게 유보도와 강한 공원까지 형성되고 있으니 정말 천지개벽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자, 근데 이남희 기자 잘 보면요. 자, 저 구멍 뚫려 있는 위에 김정은이 모습이 보이죠? 뒷짐지고 이거 굉장히 치켜 세우고 있는데 정작 저 발 아래는 저렇게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저는 건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실 문제는 좀 있어 보이지만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자, 전문가들 반응도 볼게요. 김정은은 저걸 봤는지도 모르겠고요. 천지개벽이라고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이 본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한 방향으로 공사를 하거나 네. 꼼꼼하게 시공해야 되는데 아마 서둘러서 해서 빈틈이 생긴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도 있었고요. 또 하나 얘기는 장마가 있었던 지역인데 장마에 오히려 골재가 유실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날림 공사일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군요. 자, 저 제방을 지었다는 저곳이요. 어디냐면 북한의 신의주 일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에 물폭탄이 떨어져서 5천 명의 북한 주민이 고립된 곳입니다. 저 때요. 김정은이 저렇게 본인 SUV 차량까지 끌고 갔다가 정작 본인도 저렇게 물에 잠겼었던 곳입니다. 그때 자, 홍수 대비 이거 제대로 안 하냐면서 김정은이 노발대발했었는데 아니 근데도 이번에도 준비가 또 안 된 모양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노발대발한 이유가 예. 여기가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2010년도에도 어마어마하게 물난리가 났고요. 2016년도에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가서 다시는 이렇게 물난리가 안 나도록 하라라고 네. 아주 노발대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제방에 구멍이 송송 난 겁니다.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올해가 노동당 창당 80주년이에요. 북한은 정주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0으로 끝나는 해. 왜냐하면 그 정주년에 모든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놔요. 80주년에 모든 걸 맞춰서 다 건설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주년에 맞춰야지 하고 날림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만 그랬을까? 다른 지역들도 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아니 잠깐 나왔지만 그 차에 올라탄 김정은의 표정이 네네. 상당히 좀 황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 물폭탄으로 피해를 입었던 신의주 일대에요. 김정은은 곧바로 이미지 개선하라면서 빨리 고층 건물을 지어 올리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억척의 제방들이 솟아나고 안전지대에 독특한 형식을 자랑하며 경쟁적으로 일떠서고 있는 여러 유형의 도시형 농촌 살림집들을 보고 나니 감기함을 금할 수 없다고.
사실 수해 복구도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고층 건물까지 지으라는 거잖아요. 애꿎은 주민들만 속이 탈 것 같은데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너무 주민들을 심하게 압박해서 예. 탈북 시도가 이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해 복구 현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탈북 시도를 한다고 하면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데 네. 이 복구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죽느니 차라리 탈북 시도하다가 죽는 게 아유. 낫겠다고 감수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해 복구 현장에요. 인민 그리고 돌격대, 군인 수천 명을 차출을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라고 빨리 하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에서 무리하게 도강을 시도를 하던 이 복구 현장 동원된 인력들이 익사를 하거나 총살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복구 현장의 주민들의 복지에 신경 쓰기는커녕 이렇게 탈북 시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네. 중국 접경 지역 도로에 중국과 같이 감시 천막을 설치를 하고 탈북 시도를 상시 단속했던 정황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애민 정신을 강조하겠다는 것과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습 같습니다. 자, 이런 김정은의 과욕이 부른 참사는요. 비단 여기서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면은 자,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의 벽에 보면요. 저렇게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딱 봐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아니 그럼 여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아파트 사실은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네. 완공이 됐는데 바로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53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53층 건물이 얼마 만에 지어졌게요? 1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1년이요? 가능할까요?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 때문에 중장비가 갖춰지지 않아요. 거의 맨손으로 거의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꾼들이 아니라 아예 동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건 네. 그만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주민들도요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타일이 계속 벗겨지고 있는데 타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뼈대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 미래과학자 거리만이 아닙니다. 만수대 지구 45층 아파트도요. 네. 17시간마다 한 층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시간 만에 한 층이 이렇게 네.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자, 집안 치마 균열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마식령 스키장 역시 자랑거리입니다만 이게 슬로프에 흙더미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슬로프 조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대로 개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김정은식 속도전의 민낯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정은이 지방 공장을 시찰할 때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저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아니, 엿가락처럼 기둥에 철근이 몇 가닥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완공된 공장인가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는 곳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사 자재가 현저히 부족한 데다가 저렇게 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자꾸 건물들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하다 보니까 시간 압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날림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둥에 철근 서너 가닥 겨우 사용할 정도였다고 하고 작업자들이 보세요. 손에 장갑이나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도 않고 안전줄에 매달려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외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시멘트 부족으로 벽면이 숭숭 뚫려 있거나 아니면 페인트가 없어서 흰색 도료에 물을 타서 묽어진 그런 네. 모습들, 장비들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석 달 전에 그 김정은의 야심작이라고 했던 구축함이 공개와 동시에 좌초되면서 전 세계에 김정은에게 망신을 안겨줬던 이 장면 역시 어떻게 보면 다 예견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파트 하나 줘도 1000건, 10,000건 설계하는 모두 자기가 손을 보고 이 비전문적인 지시로 인한 비효율성, 정책 혼선이 발생을 합니다. 넘어진 구축함, 속도전 하려니까 구축함이 진수하다 좌초해요. 3주 만에 다시 세워요. 그 다음에 진수시켜요. 여기저기 땜빵한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 1년 만에 만들었는데 붕괴하고 있어요. 속도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자, 저렇게 서두르는 것 그만큼 성과는 또 급하고 체제는 불안하다는 방증이겠죠.